여러분들은 카나자와라는 지역에 대해 아시나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중간 그리고 위쪽에 자리 잡고 있는 곳인데요.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고자 하는 카나자와 성은 에도 시대 때 일본을 지배했던 도쿠가와 가문을 제외한 초강력 다이묘 집안이었던 백만석 마에다 가문의 본성이었습니다. 카나자와는요, 근이 유명한 도시고요. 아직도 그 옛날 모습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도시라서 작은 교토라고 불리우는 히가시차야 마치라든가 우리나라 역사하고는 윤봉길 의사의 가묘가 있었던 노다산이 있는 곳이기에 많은 분들이 역사 순례로 방문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카나자와 성은 바로 이 카나자와시를 대표하는 성으로서 갤로쿠엔이라고 하는 일본 전통 정원과 함께 관광지로도 유명한데요. 갤로쿠엔은 일본 3대 정원, 카나자와의 갤로쿠엔, 오카야마의 고라쿠엔, 그리고 미토의 카이라쿠엔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다시 카나자와 성에 관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했다시피 카나자와 성은 마에다 가문의 거성이었어요. 오늘 이 성에 내려져 오고 있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마에다 가문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운 도쿠가와 가문을 제외하고 다이묘 가문 중에서는 머메이드급 파워를 가진 아주 큰 가문이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역사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은 쓸데없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도요토미 가문을 없애고 이제 자신이 일본의 넘버원이 되고자고 하니 걸리적거리는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왜냐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마에다가였는데요. 이미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일본의 넘버원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걸리적거린다라기보다는 좀 찜찜한 요소였어요. 마치 계륵 같은? 짜부러뜨리자니 쟤들이 너무 크고 그렇다고 냅두자니 나중에 한 대 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아주 잘 쓰던 방법을 마에다가에 제시를 하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사돈을 맺는 방법이었습니다. 일본의 합스부르크 같으신 분, 도쿠가와요, 결혼을 하라! 이게 아니고요. 어쨌든 이분은 좀 정략결혼 맺기에 혈안이 좀 되신 분인가? 어쨌든 아직 우리나라 만 나이로 2살밖에 안 된 자신의 손녀 타마이메를 마에다가로 시집을 보내게 됩니다. 이 말이 시집을 보내는 거지 거의 양녀로 주는 거죠. 근데 어떻게 2살짜리를 어쨌든 원래 타마이메는 에도, 그러니까 지금의 도쿄 출신이었는데요. 이 애기 공주님이 할아버지의 욕심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에 부모의 품을 떠나 시집을 가기 위해서 이제 유모의 품에 안겨서 부모님과도 2번 다시 만나지 못하고 이제 영원히 이별해서 멀리 떨어진 카나자와로 떠나가게 됩니다. 이때 행렬이 참 재밌었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아기를 데리고 가는 여행이니까 유모 일행에다가 이제 아이가 지루해할까봐 광대들이라든가 여타 여행단 치고는 아기 공주님이 심심치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서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타마이메는 2살의 나이로 카나자와에 도착해서 죽을 때까지 이제 그곳에서 살게 되는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 아빠 얼굴은 기억도 안 나. 자기가 이제 기억이라는 게 생각이 나는 게 이제 시댁에서 기억인데, 이제 시댁에서는 이제 귀한 집안에서 데리고 온 귀한 며느님이니까 얼마나 아껴주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그러니까 타마이메는 물론 자기가 지금 현 쇼군의 딸이긴 한데 이제 거의 마에다 사람처럼 컸잖아요.
그래서 타마이메는 거의 뭐 마에다 사람처럼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신랑인 남편이죠. 마에다 토시츠네랑 사이가 정략 결혼이긴 하지만은 아주 금슬이 좋았다고 합니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요. 어쨌든 금슬은 좋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금슬이 좋았냐면은 간혹 이제 참근교대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이것도 설명을 하자면 길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일단은 그 참근교대로 이제 남편 토시츠네가 에도로 가서 좀 오랫동안 못 돌아온다라든가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타마이메가 아버지한테 편지를 써서 아버지 내 남편 빨리 좀 돌려보내주세요. 뭐 이런 글을 써서 직접 편지를 써서 보낼 정도였고요. 커서 이제 아이를 낳을 정도로 자란 다음에 이제 정식 결혼식을 올린 후에 연년생으로 연달아 애를 낳을 정도로 정말 부부금슬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금슬 좋은 부부 사이를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타마이메가 시집 올 때 데려왔던 유모였는데요. 타마이메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마에다가에 와서 자랐으니까 본인이 좀 도쿠가와 쪽 사람이었다라는 자각보다는 나는 마에다가 사람이지 뭐 이런 생각이 컸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 그런 생각을 해도 옆에서 그런 타마이메에게 뭐 당신은 귀하디 귀한 도쿠가와 쪽의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옆에서 일깨워주는 사람이 바로 유모였는데요. 유모가 이렇게 좀 탐탁치 않게 여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유모는 뼛속까지 이제 도쿠가와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쿠가와 가문의 귀하신 아가씨가 마에다가에 너무 잘 적응해서 사는 게 싫었다라는 거였어요. 이게 뭔 말이냐? 그게 혹시라도 여기는 진짜 머메이드급 정말 큰 집안이잖아요? 얘네가 뭐 마음만 바꾸면은 또 정세가 뒤바뀔 수도 있는 그런 집안인데 혹시라도 마에다가 사람들이나 이제 남편 토시츠네한테 타마이메가 오늘 아버지가 어쨌대요. 할아버지가 뭐 어쨌대요. 이런 식으로 기미를 흘리게 될까 철저히 감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일개 유모가 어떻게 뭐 감시를 하든 말든 뭐 사실 그게 뭔 상관이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유모의 빠와가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 상전이잖아요, 타마히메가. 근데 상전인데 뭐 자기 생각에선 저거는 저래선 안 되지라고 생각하면 어린 타마히메를 때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런 말 하지 말랬지요, 저런 거 하지 말랬지요, 이런 식으로 뭐 매를 들고 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타마이메를 너무 아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제 유모 입장에서는 이제 태어나서부터 쭉 자기가 이제 뭐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딸처럼 키우는 상전인데, 뭐 결혼을 잘 해서 행복한 건 좋은 겁니다만은, 유모가 생각하기에는 둘이 너무 사이가 좋아서 애도 너무 많이 낳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금술도 앵간히 좋아야지. 옛날에는 근데 진짜 딱 그런 정실 부인이 있으면 진짜 대를 이을 아들, 뭐 딸 정도껏 뭐 보통은 그렇게 금슬이 좋은 부부 일본에서는 뭐 제가 봤을 땐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얘네 커플이 좀 특이 케이스야, 내가 봤을 때는. 뭐 그래서 유모가 생각하기에도 애도 충분히 낳았겠다. 그런데 얘네는 왜 이렇게 사이가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아니 근데 사실 금슬도 앵간히 좋아야지. 뭐 연년생으로 애를 낳아 2년에 한 번씩 애를 낳아 하면 사실 그 여자애가 몸이 얼마나 좀 상하겠어요. 참고로 타마이메는 첫 번째 아이를 14살 때 낳기 시작해가지고 거의 연년생 단위로 애를 낳아서 이미 22살에는 3남 4녀의 어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와우! 대단하죠?
유모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한창 놀고 배우고 꾸미고 지금도 뭐 대학생이 결혼해서 애 낳는다고 하면 그래도 자식이 7명인데 진짜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유모 입장에서도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뭐 안 그래도 지금 마에다 집안에 자기 딸을 좀 빼앗긴 기분인데 아직 나이도 어린데 애는 벌써 7이나 딸려 있어요. 아니 뭐 다 자기가 선수 키우는 건 아니지만 뭐 유모가 생각하기엔 이 집안의 대도 충분히 이어줬겠다. 이 정도면 애도 충분히 낳아줬겠다. 더 이상 토시츠네랑 타마이메랑 너무 친해지면 이 도쿠가와 가문에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23살에 막내딸 나츠를 출산한 타마이메가 산후가 안 좋습니다. 요양을 해야 해요. 그래서 그런 핑계를 대어서 남편 토시츠네에게서 타마이메를 떨어뜨려 놓습니다. 실제로도 연달아서 이제 아이를 너무 많이 낳은지라 타마이메가 나츠를 출산하고 상태가 많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토시츠네는 얼렁 사랑하는 마누라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은데 근데 많이 아프다고 하니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안타깝지만 알았다 하고 일단은 안 보기로 했는데 이 유모가 정말 막 얼굴이라도 보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갖은 핑계를 다 대서 얼굴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뭐 얼굴이 너무 많이 상해서 타마이메가 이런 모습 남편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대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그게 토시츠네는 조금 짜증나기는 한데 유모가 사실 조금 너무 주제 넘게 나선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싫기는 한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도쿠가와 쪽이 유모였기 때문에. 아주 밉보였다가는 이 유모가 반대로 쇼군한테다가 너 사위 정말 별로야 이런 식으로 말 한 번 잘못했다가는 자기는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유모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래 뭐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좀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화가 엄청 많이 났지만 꾹 참고 유모 말대로 타마히메를 만나지 않기로 합니다. 근데 사실 타마히메는 반대였어요. 남편을 하루라도 더 빨리 보고 싶어서 난리였던 거죠. 남편 보러 가고 싶은데 유모가 야, 너 이 몸으로 누굴 만나러 가냐? 이 몸은 생각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정신 차리라고 또 아픈 타마히메를 때렸다고 합니다. 훈육 차원에서요. 그래도 그렇게 맞으면서 엉엉 울면서도 타마히메가 남편 보러 가고 싶다. 막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 기력도 안 좋은 사람이 더더욱이나 뭐 이렇게 난리를 부리니까 유모 입장에서는 아, 쟤네는 더더욱 만나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유모가 일부러 못 만나게 하니까 당연히 남편은 타마히메를 보러 오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날이 가면 갈수록 전혀 남편이 자신을 만나러 올 기색이 보이지 않자 타마히메가 슬슬 지쳐갑니다. 왜 자신을 만나러 오지 않는 것일까요? 아무리 유모가 못 만나게 막는다고 한들 나 보러 오자고 하면 얼마든지 올 수 있을 텐데 하고 혼자서 오만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거죠. 왜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 자기 혼자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타마히메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혼자 있으니까 진짜 안 좋은 생각, 산후 우울증까지 겹인 거죠 뭐. 그래서 오만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만 생각 끝에 얘가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은 아, 더 이상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나를 보러 오지 않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매일매일 파리하게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리던 타마히메는 결국 그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24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뜨게 됩니다. 한편 타마히메가 죽었다고 하는 청적병력과도 같은 소식이 토시츠네에게도 전해집니다. 너무나도 놀란 토시츠네는 슬펐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은 떠난 사람이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부인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제 그 진실을 듣게 돼요. 사실 유모가 틈틈이 자신들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었고 자기 말을 안 들으면 타마히메에게 매를 들었으며 결국 유모가 농간을 부려서 둘을 못 만나게 하고 토시츠네가 일부러 타마히메를 만나러 오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바람에 타마히메가 크게 상심해서 기력이 다하게 되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토시츠네의 분노는 극을 달리게 됩니다. 원래도 이 양반이 조금 성격이 참 불같은 성격이었는데 상전 집안의 유모라는 이유로 이렇게 꾹 참고 살았다가 이 사건을 계기로 앞뒤 안 가리고 빵 터지게 된 겁니다. 난리가 났죠. 그래서 유모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봐라! 큰 항아리와 뱀을 채워서 내 앞에 가지고 오너라. 사람들은 어리둥절하게 생각하죠. 보통 옛날에 일본에서 사람을 죽일 때는 그냥 목을 이렇게 탁 베어버린다라거나 아니면 하리츠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십자가에다가 매달아 놓고 이렇게 창으로 찌른다라든가 죄송합니다. 너무 좀 잔인한 표현이었나요?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뱀? 뱀? 아니 뱀은 어디다가 쓰려고? 뭔가 그림은 그려지는데 정말 뱀? 이런 분위기였던 거죠. 근데 그치만 성주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으니까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죠.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큰 항아리에다가 뱀을 모아가지고 토시츠네 앞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토시츠네가 말하기를 저녀는 뱀같이 간사하게 이간질을 부려 상전을 죽게 만든 년이다. 죽여도 그냥 죽일 수가 없지. 저 항아리에다가 저년을 집어넣어라. 어쩌겠어요. 그러면 집어넣어야죠. 어쩌겠어요. 그래서 지옥도에서나 보던 광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유모는 뱀 항아리에 빠뜨려져가지고 괴로움에 몸부림치다가 수많은 뱀들에게 물려 죽게 됩니다. 그리고 토시츠네는 시체를 뱀과 함께 아무데나 묻어버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해서 유모는 뱀독에 빠져서 죽는 걸로 이 이야기가 그냥 마무리가 되느냐 했더니 이후 세월이 흘러서 카나자와 성에 어떤 이야기가 흘러내려져 옵니다. 그녀의 유령이 나온다고 말이지요. 성 안 구석진 곳에 뱀에 둘러싸인 채 가만히 있는 그녀의 유령은 아무에게나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그 유령을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저기 이상한 할머니가 있어. 바로 토시츠네와 타마히메의 피를 이은 어린 자손들의 눈에만 그 유령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도 자기 딴에는 억울하게 죽었다고 생각한 건지 아니면 반대로 후손들한테 사죄드리고 싶다고 생각한 건진 모르지만 그래서 두 사람의 피를 이은 후손한테만 나타나는 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어린 부부의 슬프고도 무서운 사연이 담긴 성, 카나자와 성이었습니다.